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갔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손을 맞잡은 채 걸어가고 있었는데 1207호 문이 열리자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우리를 위해 막을 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야,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윤서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흐릿하고 몽환적인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강호가 윤서를 돌아보게 한 다음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순을 넘긴 이 순간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입술이 닿았어요. 50년을 기다린 입맞춤이었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내린 첫 빗방울처럼 온몸으로 스며들면서 윤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살 첫사랑 앞에 선 소녀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강호의 손이 떨렸고 윤서의 손도 떨렸는데 빗소리가 더 세지면서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가 사라졌고 그 짧은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5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이 밤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62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 이름은 윤서입니다. 올해 62,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고 베개에 남은 주름만이 누군가 있었다는 걸 말해줄 뿐입니다. 한편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는 강호가 소파에 기댄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3, 교장으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2년째인데 이제 그를 찾는 전화는 없어요.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해외에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인생인가?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져요. 어느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강호는 봉투를 펼쳐 들었는데 50년 만에 재회, 호텔 연회장,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같은 시각 윤서의 집에도 똑같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초대장을 들여다봤는데 한쪽 구석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사 강호.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50년 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던 날, 졸업식 날 그에게 등을 돌렸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강호야, 나 먼저 간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윤서는 일주일 내내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다 꺼냈다 반복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10년 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윤서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호도 면도를 하고 향수를 뿌렸는데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윤서의 손은 계속 떨렸고 강호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밤 5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호텔 2층 연회장 입구에는 동창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입구에서 멈칫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바짝 말랐는데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윤서야, 정말 윤서 맞지?
미숙이었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세상에 50년 만이네. 미숙이 윤서의 손을 꽉 잡았는데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세월이 그대로 보였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둥근 테이블이 가득했습니다. 백발의 사람들, 지팡이를 짚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웃고 있었어요. 윤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창가 쪽에 회색 양복에 반백의 머리를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호였습니다. 윤서의 발이 얼어붙었고 강호가 고개를 돌렸는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음악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그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50년 전 교실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강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미끄러질 뻔했고 강호도 와인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건배를 제안했어요. 윤서는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샴페인이 잔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강호도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계속 윤서를 향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강호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서를 향해서 말이에요. 윤서도 잔을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테이블이었지만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담배 한 대 피우려고 나왔는데 윤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호가 담배 한 갑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너, 오래됐다, 윤서야. 강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는데 나이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남편, 좋은 사람이었어? 응, 착했어. 사랑했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내를 사랑했어. 근데 너를 잊은 적은 없었어. 윤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호가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학여행 그날 밤 기억나?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파도 소리, 강호의 뜨거운 숨결, 처음 느껴본 입맞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서 넌 너무 예뻤어.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강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입술이 닿았던 그날 밤 파도가 발목을 적셨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윤서야, 졸업하면 정식으로 사귀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정말? 응,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윤서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왔고 그 남학생이랑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말에 윤서는 강호를 피했습니다. 졸업식 날 강호가 다가왔지만 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야. 아버지가 반대하셨고 나도 어렸고 용기가 없었어. 강호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나도 찾아가지 않았어. 용기가 없었지.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강호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무서워? 윤서는 강호를 봤어요. 강호의 눈빛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는데 50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무서워. 이제 잃을 게 없거든.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70년대 가요였습니다. 님은 먼 곳에.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노래, 졸업식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 강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윤서야, 우리 50년 늦었어.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안 될까? 윤서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핏줄이 붉어진 손,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윤서는 천천히 손을 올렸고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첫 빗줄기처럼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 한쪽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어색했고 발이 꼬였으며 허리도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강호의 손이 윤서의 허리를 감쌌고 윤서의 손이 강호의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어요. 그 순간 윤서는 알았습니다. 50년 전 도망쳤던 그 감정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노래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여기 있기 좀 그런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까? 윤서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1층 라운지로 향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호가 위스키 2잔을 주문했습니다. 넌 술 마셔? 요즘 가끔 마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나도 그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고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는데 쓰고 뜨거웠어요. 남편, 많이 힘들었지?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암이었어. 1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대부분 나 혼자였어. 병원 복도에 앉아서 울었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종할 때 나한테 그랬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근데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가슴이 뛰진 않았어. 한 번도. 강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내 생각이 났어. 수학여행 그날 밤, 바닷가, 파도 소리, 내 입술이 자꾸 떠올랐거든. 윤서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평생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아내가 죽고 나서는 더 심해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보고 싶었어. 윤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나도 그랬어. 남편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내 얼굴이 떠올랐어.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은 내 모습이.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다. 그날도 비 왔었지. 수학여행 다음 날. 맞아. 우산 없어서 같이 뛰어갔었잖아. 너 그때 넘어졌었어. 기억해?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윤서는 강호를 봤는데 강호의 눈빛에는 50년 전 그 소년이 살아있었어요. 강호야, 우리 너무 늦었을까?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래서 뭐 늙으면 사랑하면 안 돼? 윤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 오늘 너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예순이 넘어서 처음이야. 나도 그랬어. 내 얼굴 보자마자 숨이 막혔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테이블 너머로 숨소리가 섞였어요. 윤서야, 키스해도 돼? 윤서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는데 50년 전 바닷가에서의 그 키스와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강호의 손이 윤서의 뺨을 감쌌고 윤서의 손이 강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키스는 길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윈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빨개졌고 강호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미안. 너무 갑자기. 아니야. 좋았어. 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서야,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그때 수학여행 다음 날 내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을 때 말이야. 응, 기억해. 나 내 집에 찾아가려고 했었어. 내 집 앞까지 갔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문 앞에서 1시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바보. 나도 미안해. 나도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우리 정말 바보였네. 그러게. 근데 이제라도 만났잖아. 그럼 됐어. 강호가 다시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나 너 좋아해. 지금도 여전히. 윤서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나도 너 좋아해.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는데 이번엔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말이에요. 5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오직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고 이마를 맞댄 채 강호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헤어지고 싶지 않아.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나도. 윤서야, 우리 이 호텔에 방 잡을까?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62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어요. 머리는 안 되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그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강호의 눈을 똑바로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러자.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응, 오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론트로 향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50년 전 졸업식 날 하지 못했던 선택을 오늘 밤 드디어 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강호가 신용카드를 꺼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박 부탁합니다. 직원이 키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1207호실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강호는 키를 받았고 윤서는 옆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에 둘만 남았는데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백발의 남자와 여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었어요. 윤서야, 후회 안 해? 윤서는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도. 강호가 윤서를 끌어안았고 윤서도 강호를 안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는데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의 심장이 똑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띵-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와 1207호 앞에 섰어요. 강호가 키카드를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게. 윤서가 키를 받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카드를 넣었고 초록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커튼 사이로 빗소리만 들렸어요. 강호가 불을 켜자 킹사이즈 침대가 보였고 윤서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빗줄기가 강물을 때리고 있었어요. 예쁘다. 강호가 뒤에서 다가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윤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윤서야, 무섭지? 응. 너는?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강호가 윤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하고 싶어. 윤서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강호가 윤서의 머리를 쓸어 올렸는데 하얀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어요. 넌 지금도 예뻐. 강호가 윤서의 이마에, 눈꺼풀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50년 전 바닷가에서 느꼈던 그 떨림이 지금 다시 밀려왔는데 그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강호의 손이 윤서의 등을 감쌌고 윤서의 손이 강호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입술을 맞추며 두 사람은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이 엉키고 몸이 흔들렸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침대 끝에 닿았고 강호가 윤서를 천천히 앉혔습니다. 정말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는? 나도. 강호가 재킷을 벗었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번개가 쳤고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강호가 윤서 옆에 앉아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나 오래됐어. 서툴 거야. 윤서가 웃었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말이에요. 강호의 손이 윤서의 손을 꽉 잡았고 윤서도 강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이대로 안고 있어도 돼? 응. 그냥 이렇게 있자.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 세졌는데 마치 세상이 두 사람만을 위해 막을 쳐준 것 같았습니다. 강호가 윤서를 품에 안았고 윤서는 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사랑해. 강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윤서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툴렀고 어색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창을 때렸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그 리듬에 맞춰 흘렀습니다. 천둥이 쳤고 강호의 심장이 윤서에게 전해졌으며 윤서의 떨림이 강호에게 스며들었어요.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5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 밤 드디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강호의 손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윤서는 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강호가 물었어요. 아니, 하나도.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윤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상관없어. 오늘 이 순간이면 충분해. 50년치를 채운 기분이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흘렀고 50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과 낯선 침대였는데 옆을 보니 강호가 잠든 얼굴로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이마, 반백의 머리, 굵어진 코털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구나. 윤서는 조심스럽게 강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강호가 눈을 떴어요. 깼어? 응. 너도? 방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강호가 윤서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가지마. 아직 가지마.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윤서는 강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호가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어요. 동창회. 끝났겠네. 그러게. 사람들이 우릴 찾았을까? 찾았겠지. 근데 상관없어. 윤서는 강호의 가슴에 귀를 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야, 어젯밤. 후회 안 해? 강호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 하나도. 너는? 나도. 창밖으로 서울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겠지. 60 넘은 남녀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걸. 이상하지? 뭐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다니. 강호가 웃었습니다. 짓? 사랑하는 게 짓이야? 윤서도 웃었어요. 그래. 사랑이지. 한참 후 윤서가 욕실로 갔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떡하지? 다시 헤어져야 하나? 강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서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젖은 머리에 맨 얼굴,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욕실로 들어갔고 윤서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 딸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요. 문자도 와 있었어요.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지?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욕실 문이 열렸고 강호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 울어? 딸한테 전화 왔어. 아, 이제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하지? 강호는 윤서를 꽉 안았어요. 사실대로 말해. 없으면 거짓말하고. 근데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아. 윤서가 강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랑 나 우리 사귀는 거잖아. 이제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사귀는 거야? 아니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강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나 진심이야. 어젯밤이 마지막이면 안 돼. 계속 보고 싶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그래. 그럼 됐어. 근데 어떡해? 우리 나이가 뭐? 60이면 어때? 70이면 어때? 좋으면 되는 거지. 윤서가 울었고 강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야, 나 고백할게. 어젯밤 너무 행복했어. 5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윤서는 강호의 품에서 울었어요. 바보. 나도 그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강호가 말했고 윤서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게. 나도. 나가서 밥 먹자. 두 사람은 어젯밤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조금 구겨졌지만 괜찮았어요. 방문을 나서는 순간 윤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침대, 구겨진 시트가 보였어요. 여기서의 일은 잊히지 않을 거야. 강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잊지 말자. 평생.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을 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강호가 대답했고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호텔을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저기 카페 어때?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맛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 배가 고파서 그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강호가 물었어요. 윤서야, 우리 이제 어떡할까? 윤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나는 말이야, 너를 계속 보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윤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그럼 만나자. 계속. 근데 딸이 화낼 거야. 분명히. 강호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쉽지 않지. 근데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윤서는 강호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알았어. 만나자. 정말? 응. 계속 만나자. 강호가 활짝 웃었고 윤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꽉 잡았어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0년을 돌아온 사랑의 시작 말입니다. 윤서야, 사랑해.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하지 마. 왜? 사실인데. 부끄러워. 60 넘어서 뭐가 부끄러워. 그래도 나 큰 소리로 말할까? 나 이 사람 사랑합니다. 아, 하지 마. 윤서가 강호의 입을 막았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봤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갈까?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언제 다시 볼까? 모레. 그래. 모레. 강호가 윤서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보고 싶을 거야. 나도. 그럼 연락할게. 윤서는 택시를 탔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호도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윤서도 자신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요. 택시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모레가 왔습니다.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그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응? 아, 친구 만나러. 무슨 친구?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미숙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윤서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딸은 의심하는 눈빛으로 윤서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자 강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던 강호가 윤서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윤서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강호의 거짓말을 윤서는 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쯤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보고 싶었어? 강호가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커피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이웃 이야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게 특별했습니다. 강호가 말할 때마다 윤서는 웃었고 윤서가 웃을 때마다 강호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윤서야, 산책할까? 좋아. 두 사람은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고 강호가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윤서는 자연스럽게 강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는데 윤서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강호가 그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손끝이 윤서의 뺨을 스쳤고 그 순간 마른 잎에 불이 옮겨붙듯 전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윤서가 강호를 봤고 강호도 윤서를 봤어요. 키스하고 싶어? 여기서? 사람들이 봐. 상관없어. 강호가 윤서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햇살 아래서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는데 아마도 사랑스러운 노부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호텔에서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손을 잡았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불꽃이 튀었으며 키스를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호텔방에 있었어요. 강호가 윤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 어제 봤잖아. 어제도 모자라.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꽉 안았어요. 강호의 손이 윤서의 등을 쓰다듬었고 윤서의 손이 강호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서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너는? 나도.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현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윤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해도 되는 걸까? 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잘 지낸다고만 말했고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윤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친구들 만나서. 무슨 친구요? 이름이 뭔데요? 미숙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딸이 윤서를 빤히 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시고.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행이고. 딸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숨어야 하지? 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곧 답장이 왔어요. 아니, 나도 못 자고 있어. 나 딸한테 의심받는 것 같아. 어떡하지? 모르겠어. 한참 후 강호의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윤서야, 우리 그만 만날까?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싫어. 나도 싫어. 그럼 계속 만나자. 들키더라도. 정말? 응.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내일 보자. 응. 내일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윤서는 천장을 봤어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강호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텅 빈 교회당에서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오후 촛불만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을 잡으며 강호가 물었어요. 무서워? 응. 넌? 나도. 그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 너무. 강호가 윤서를 안았고 조용한 교회당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창회에서 두 사람이 사라진 날 누군가가 봤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요. 그 소문은 작은 불씨처럼 번져갔고 곧 윤서의 딸 귀에도 들어갈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몰랐어요. 그저 서로를 안고 행복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이 곧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습니다. 윤서야, 나 미숙이야.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미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데? 혹시 너 강호랑 만나고 있어? 윤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소문 들었어. 동창의 날 밤에 둘이 같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누가 봤대? 너희 둘이 한강공원에서 손잡고 있는 거.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서야, 나는 괜찮아. 근데 다른 애들이 막 떠들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만나냐고. 조심해. 이 소문이 내 딸한테 들어가면 큰일 날 거야. 전화를 끊고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켰어. 다 들켰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소문났어. 우리 애기. 강호도 침묵했어요. 어떡하지? 나도 모르겠어. 무섭다. 나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윤서는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딸이 서 있었어요. 엄마, 미숙 이모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남자 만난다고.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 그건 사실이에요?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윤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하고 있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아빠 장례식 때 평생 잘 살겠다고 하신 분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계속 만날 거예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만나실 거네요. 좋아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 후 집을 나섰습니다. 강호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말이에요. 강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윤서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강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딸이 알았어. 다 알았어.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가족 망신시킨다고. 강호는 윤서를 꽉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아니야. 나도 알면서 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고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딸이 진정할 때까지,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윤서가 강호를 봤어요. 그럼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야. 잠시만. 시간을 좀 주자. 시간을 주면 달라질까?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싫어. 떨어지기 싫어.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강호야,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강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그럼 포기하지 말자. 내가 딸을 설득할게.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해볼 거야. 강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단 하루도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윤서가 울었습니다. 바보, 미안해. 내가 더 용기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무서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카페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봤는데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윤서 씨 아니야? 어머, 맞네. 저 남자는 누구야? 손잡고 있네. 세상에.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윤서의 딸 핸드폰에도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내 엄마 지금 카페에서 남자랑 있어. 딸은 핸드폰을 내려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았더라도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강호가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우리 끝까지 가보자. 뭐라고 하든. 윤서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고마울 게 뭐야? 사랑하는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졌어요. 아름다웠지만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이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했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집에만 있었어요. 강호를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치를 받고 매일 밤 울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랑 얘기 좀 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 못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만 했으면서 딸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분 좋으세요? 진심으로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딸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만나세요. 그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윤서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윤서야.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 나도. 만날 수 있어? 응. 지금 나갈게.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강호가 달려와 윤서를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 나도. 한참을 안고 있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딸이 뭐라고 하던? 만나라고 했어.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강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만나자. 계속. 떳떳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윤서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복하면 돼. 강호가 윤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누가 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미숙이 말했습니다. 좋잖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돼? 우리도 예순인데 아직 심장 뛰잖아.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와 윤서는 당당하게 앉아 손을 잡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의 딸이 집에 왔고 강호도 함께였어요. 엄마, 이분이 그분이세요? 응, 강호야. 강호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딸도 인사하며 말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엄마 잘 부탁해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딸이 돌아갔고 강호도 일어났어요. 현관 앞에서 강호가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너는? 나도.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내일 보자. 응, 내일 보자. 강호가 나갔고 윤서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걸어가는 모습, 조금 굽은 등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고마워, 강호야. 내 인생에 다시 와줘서.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62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다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고 굽은 허리지만 서로를 지탱해요. 백발이지만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윤서와 강호는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들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가며 말이에요. 여러분, 윤서와 강호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혹은 먼 해외에서도 좋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그 자체가 이미 따뜻한 연결이니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